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또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긴축을 진행할 때도 꼼짝을 하지 않던 일본은행 BOJ가 이 사실상의 긴축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낮 전해지면서 일본채와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에서 긴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를 이어가려면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글로벌 증시를 명확하게 보는 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12월 20일 화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내일이면 또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죠? 눈이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짓 남겨뒀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좀 적게 움직이는 힘든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남은 일주일 열심히 또 성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그런 한 해 연말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2020년 한번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2023년 미증시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찬 정보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임이 물씬 느껴지는 인사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경기 침체 우려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하락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800달러 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부양책 기대와 확진자 급증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독일 경제 지표 개선에 유로존 경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23시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봉상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이제 5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제 연준 BOJ 어떤 그 금리 어떤 그 YOY 그죠 정책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구로다 총리가 내년 3월 4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죠. 내년에 신임 총재가 이제 어떤 금리에 대한 정책을 좀 YOY 정책을 좀 제로금리 시대를 종료를 하면서 세계에 이제 어떤 세계에 맞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구로다 총리가 오늘 폭탄 발언을 했어요. 점심 정도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갑자기 낮에 점심시간 그때쯤에 급락을 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또 어떤 변수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락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ACD 좀 상에 보시면 여전히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추가적인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일 전에 일단 플래팅이 좀 되는가 싶으니 각도가 35도 좀 꺾이면서 일봉상 지속적인 어떤 하락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일단 일봉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12시 정도에 발표를 하면서 그죠? 갑자기 이제 1% 가까이 되는 하락을 연출을 했어요. 저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주면서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을 좀 모색할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던 건 뭐냐면 20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어떤 보합권에 좀 머무르고 있었어요. 머무르면서 이제 하락장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장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시향에 의해서 하락장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수하게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따져 본다면 이 추세가 해서 플래팅이 되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이제 RSI 상에서 그죠? 모멘텀이 하락세를 바로 꺾였기 때문에 안전한 어떤 수익권을 확보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아까 상황이 또 어땠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10년물 국채물에 대해서 그죠? 이제 0.5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번복을 했죠. 이거는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의 제로금리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 심리를 좀 찬물을 끼얹는 상을 연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그죠? 몇 개 근 한 4, 5개월 사이에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거기에 맞춰서 달러 인덱스가 근데 기초토화 6개 중에 이제 이 상위 제 2등이 이제 엔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로하고 파운드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역으로 또 반비례 관계에 있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하락폭을 상당 기간 짧은 시간 동안 거의 한 1시간 동안 상당 기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시장이 또 진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또 상승으로 또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그래서 오늘 요 상태에서는 오늘 상당히 운이 좋은 어떤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일단은 나스닥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제 안 좋은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어떤 시장은 형성되지 않을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습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좀 보수적으로 침착하게 어떤 전략을 짜 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오늘 BOJ 정책에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 또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거래 3일 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은 아까 이제 이 헤드 뉴스에 나왔듯이 이때 좋은 건가 이제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는 상당히 좀 투자하는데 애매한 지금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됐든 이제 그 유로가 그죠? 그때 이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는 걸 전격 발표를 했죠. 내년 2월에 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펙이 내년 말까지 200만 배럴 감산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로 코로나가 일단 없어지면 이거 완화를 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면 유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모멘텀이 있는 거죠. 소스가 많아졌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75달러 부근에서 일봉상 보시면 22평선에서 여기서 계속 지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 그리고 이제 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만 보시면 한 2주 정도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어떤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그죠?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72달러에서 76달러 고사에서 연말까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펴 나가지 않을까 메이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히려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크루드 오일을 또 좋게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가만 보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또 저점 매수, 뭐 고점 전일 고가 저가에서 저점 매수, 그죠? 고점 매도 전략을 가지면은 상당히 수익을 내는데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올 수요일 아니면 또 목요일 고사에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그때만 또 잘 수월하게 또 피해 나가신다면은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오늘 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모든 것들이 지금 달러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지수도 마찬가지고 원유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쪽으로 항상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일단 달러가 강세면은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죠.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때 이제 달러가 103달러 후반대까지 밀리다가 이제 104달러를 완전하게 지지하면서 104달러 중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 자, 얘가 역으로 따져서 105를 한번 돌파해 준다 연말에 유가는 한번 또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양날의 칼이지만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약간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아까 박스권의 어떤 행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지 똑같이 아까 BOJ의 어떤 발표, 금리 발표로 인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제 MACD로 똑같이 그죠? 여기서 이 11시간 좀 넘어서 진입을 했었어요. 11시 넘어서 진입을 해서 여기에 이제 5분봉이 그죠? 강력하게 데드 크로스를 내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내줬는데 이제 아까 호재가 발생을 해서 그죠? BOJ 어떤 정책을 발표해서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또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운이 또 따라주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힙소라는 거 우리 뭐 가끔 이제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상당히 운이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만약에 우리가 매도로 갔었다면 저희는 매도 갔지만 다른 뭐 매수를 갔던 분들한테는 좀 암울한 시간이었죠.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전개된 게 아니라 상당히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저점 가면서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시고 나셔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거 그죠?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점 매도 전일 일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일 고가, 전일 시가에서 저가나 시가에서 어떤 전략을 투자 전략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단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연말이 되면 유동성이 더 적다 보니까 절대 짧게 장타가 아니라 단타 위주로 어떤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상당히 유용한 투자 방법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일은 종가와 시가를 잘 활용해서 단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0달러 선 위로 올라선 것 같던데 흐름 한번 체크해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00선이 강력하게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계속 지속적인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일이랑 마찬가지로 달러가 어떤 방향성을 지금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104에서 104 중후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얘도 거기랑 동일하게 그죠? 어떤 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일봉상
20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계속 3주 정도 받고 있죠. 그 전부터 받았다고 봐야죠. 11월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 한때 114까지 올라갔던 게 그래서 많이 밀리면서 이때부터 상승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은 21병 생명선이 나오지 지지선. 여기가 거의 1750 라인 고정되는데 지금 이제 1800 라인 부근에서 아니면 1700 후반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달러 인덱스 100억까지 한번 올라간다면, 그죠? 100억까지 한번 올라간다면 1750을 한번 붕괴를 하고 한번 내려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면 봐야 되고, 여기 이제 122평선이 또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 122평선을 터치를 하는지도 상당히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횡보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5일이랑 동일합니다. 달러가 어떤 변화에 확실한 어떤 턴 포인트가 안 나온다면 이것도 저점, 고점 그런 전략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면 상당히 용이한 투자 장목이 되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자, 이거는 이제 또 역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이제 그 BOJ 이제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달러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달러가 하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만된 호재가 되는 거죠. 호재가 되면서 거의 100틱이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진입을 했더라면, 이때는 제가 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따져 보니까, 자, 이때 이제 계속 횡보를 했죠. 횡보를 했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은 메이저들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골드는 상방을 일단 봐줘야 돼요. 저가 매수가 이제 가장 투자하는데 연말까지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이저들, 그죠? 메이저 투자자들은 그 장기 이평선을 올라가는 어떤 습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습성을 가져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여기서 저점에 상당히 횡보를 했지만, 그죠? 여기 위에 이제 요 색이 241 이평선입니다. 242 이평선. 자, 여기까지 오려고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또 힘을 더 보태줬죠. 상승에 대한 어떤 힘을 또 보태주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결국 242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위에 아마 360, 441 이평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튼 제가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오늘 전일장에서 지금 미장 열리기 전에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이어서 그죠? 달러 약세가 지금 되면서 골드가 1,800을 안착을 하면서 지속적인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되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서 유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의 10월 P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1월에 10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발표가 됐죠. 이 유로 FX 계속해서 약달러세 이어지면서 좀 상대적인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리가르드 총재가 이제 발언을 했죠. 거의 파월하고 동일한 발언을 했어요. 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뭐 앵무새도 아니고 동일한 발언하면서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하겠다. 대신 이제 강도 높은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겠죠. 미국은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자, 내년에 그죠? 연속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가 확실하게 둔화되는 걸 보일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금리 인상을 많이 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한다는 거는 증시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그죠? 미국이나 유럽이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떤 숫자들이 상당폭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약진을 하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연준이나 그다음에 ECB나 그죠? BOE나 거기서 바라보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라보는 어떤 인플레이션 어떤 숫자까지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일봉상 보시다시피 242평 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를 과감하게 지금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달러가 또 강세로 돌아서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일봉상 보셔도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지금은 이제 거의 그죠 일봉상 거의 움직임이 없죠. 상당히 지금 캔들 자체가 볼랑 말랑 정도로 상당히 미진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하고 동일하게 일단 저가에서 지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매수 전략을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유용한 투자 장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일봉이 또 여전히 20일 이평선을 그죠? 장기적으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말 되면 수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더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거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뭐 너무나도 이제 유동성이 뭐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어떤 상방을 좀 보면서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는 게 유용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은 오늘 뭐 아까랑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또 반대되는 거다 보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이제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얘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따져 보면 여기서 계속 그죠? 자, 위에 이제 240평에서 여기 또 여기까지 올라가려는 습성을 여기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시경에 진입을 해서 계속 지루한 행보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일단은 유동성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이 통화 관련은 오히려 이제 파생 상품보다 통화 관련의 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빠질 땐 더 빨리 또 빠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이 되면서 메이저들의 돈이 상당 부분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일반 투자자들만 여기 시장의 존재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움직임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상당 기간 좀 지루했지만 결국 12시에 BOJ 발표를 위해서 한번 또 하락을 연출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상승 갔다 하락. 결국엔 또 횡보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제 미장이 열리고 나서 오늘도 상당폭 올라가는 어떤 범위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 이거 말고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상품을 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요 상품들 오늘 아시아 시장 그리고 또 유럽 시장 흐름 진단을 해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개장 파동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좀 어두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새해에 대해서 새해 경기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천명 만사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저만 이제 별반 다른 게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침체가 좀 도래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왔잖아요. 일단 후행성이 이제 그 효과가 보여지는 게 내년 정도. 어쩌면 이제 벌써 와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희망을 네. 뭐 굳이 찾는다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는 그 희망. 네. 네, 그게 또 희망이 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2023년의 패러다임은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짧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도에 항상 얘기가 됐던 게 첫 번째, 정말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죠.
인플레이션, 금리. 그죠? 이제 차원이 이제 속도 조절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들이 상당히 이제 급변동 장세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연준의 어떤 잘못된 오판들 좀 이따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많이 줬던 한 해. 인플레이션이나 숫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금리.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역대급의 어떤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죠. 또 희망스럽게 난 또 속도 조절. 자, 이건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게 피벗이 아닌데, 그죠? 피벗이라고 또 주식 시장의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에 혼선을 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던 게 아닌가. 2022년 키워드 요 세 가지를 일단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2023년의 키워드는 뭐냐? 일단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 경제 위기는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거예요. 완전 리셋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경기 침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랑비 옷 젖는다 그러죠. 위기하고는 조금 강도가 좀 소프트한 거죠. 하드한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이제 얼만큼 가느냐, 짧게 가느냐, 아니면 길게 가느냐, 그 차이의 문제일 것 같아서 경기 침체는 이제 2023년에 확실한 어떤 단어가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실업률. 자, 경기 침체는 또 실업률하고 이어지죠. 자, 실업률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또 두 번째 관건입니다.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일단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실업률이 올라가야 일단 물가를 잡으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다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어떤 시그널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또 이어지면 기업 실적 둔화가 또 이어지게 되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 자, 빅테크 기업들 지금 뭐 감원이 이제 벌써부터 계속 시작이 됐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종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또 내년에 어떤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걸 비교를 해 보시면서 2023년 요 세 가지의 어떤 단어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어떤 시황 정보를 보시면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제일 중요하죠. 연준이 어떻게 어떤 거를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연준이 바라보는 첫 번째 물가. 자, 왼쪽에 보시면 근원 제한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제한, 뭐 주거 서비스, 뭐 주거 등등이 있는데, 자, 일단은 브루킹 연구소, 그다음 FMC 12월 FMC 때 파월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지금 CPI가 아니고 PC입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CPI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건 CPI도 바라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2%라는 숫자를 가장 대비해서 바라보는 게 바로 PC예요. PC. PC가 언제 2%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근원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근원 제한 있죠. 근원 제한 여기 보시면 얘는 약간의 꺾임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근원 제한. 상품이에요. 상품. 제한가 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주황색이죠. 주황색. 그죠? 노란색. 이거는 이제 꺾임 현상이 이제 이건 주거 서비스. 임대가 계속 떨어짐 현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전세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세값을 이제 못 받는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사태도 벌어지고, 그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공급은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좀 딸리죠. 그죠? 사람들이 고금리를 이용해서 굳이 전세 살 이유도 없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은 이제 뭐 전세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렌트. 렌트도 우리나라 좀 동일한 현상입니다. 자, 더 떨어질 거다. 일단 금리가 너무 비싸다.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결국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현상이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주거 제외의 근원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주거 제외 서비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의 GDP의 3분의 1가 거의 서비스죠. 서비스가 이제 여전히 지금 상승 중이다라는 게 또 연준이 바라보는 하나의 물가적인 리스크로 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이게 이제 탄탄한 노동력이 또 결부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탄탄한 노동력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에 지갑이 약간 도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아직도 좀 많이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가가 여전히 상승을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PC에 대해서 심도 있게 2023년 1월에 또 발표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있는데 금요일에는 자 산타렐레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산타렐레의 어떤 강도가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연준이 첫 번째로 물가에 대해서 PC를 반드시 보면서 어떤 금리 정책을 정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바라보는 게 구인 시장이에요. 구인 시장. 그죠? 다음 두 번째. 자, 노동력에 대한 구인 시장이죠. 구인 시장. 분명히 이거를 바라볼 겁니다. 자, 우리 과거 팬데믹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팬데믹이 이제 어떤 팬데믹 때문에 어떤 고용 둔화가 상당히 심했죠. 그러면서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일단 이제 어떤 시장 자체는 많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드든 이제 뭐 서비스업 그런 거는 상당히 이제 노동 어떤 활동 구인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구인 건수가 많았는데도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애를 좀 많이 먹었던 상황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구인이 이제 아직도 더 많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뭐 여기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 미국의 어떤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가는 현상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MZ 세대의 어떤 사회 참여 좀 미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노동력이 튼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은 그죠 리쇼어링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죠? 어떤 제조사들이 상당히 탄탄한 어떤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가 옛날에처럼 이렇게 대량 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 보잖아요, 그죠? 빅테크 기업에 따른 업종들이 지금 뭐 감원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금융 쪽은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아직 감원에 대한 옛날에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감원 바람이 불었지만 일부적인 어떤 감원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구인 시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락으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조시장 내에서의 구인이 있고 노동시장 밖에서의 구인이 있어요. 자, 노동시장 밖에서 구인은 신규 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팬데믹 이후에 신규 채용이 상당히 좀 다소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죠? 미국이나 유럽만 엔데믹의 어떤 전초를 밟았지 그 외 국가들 있잖아요. 신흥국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경제 활동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하는 것에 회사 입장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자들이 더 좋은 직장, 뭐 급여를 많이 준다거나 어떤 복지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런 이직자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과거하고 다른 어떤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 2023년에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건 실업률 일단 상승을 해야 되겠죠.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회사 간의 이동이잖아요. 신규 채용이 아니고 회사 간의 이동이다 보니까 실업률 상승에는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고로 이제 2%까지 가기에는 연준이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그죠? 자, 어느 정도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2%까지 내려갈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구인 시장이 탄탄하게 운영이 된다면 연준이 바라는 거기까지는 가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내년에 어떤 금리 정책을 짤 것이다. 그렇게 또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거 우리가 또 고민을 또 봐야 될 또 하나의 우리가 키포인트예요. 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 상당히 많이 들었죠. 4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자, 시장에서는 2년물하고 10년물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비교를 해요. 근데 연준은 아닙니다. 연준은 여기 보시다시피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가지고 이제 역전, 비교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이거라고 저거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80년대, 그죠? 폴 볼커 시대 이후에 최대치의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현재는 버전이 제가 아까 본 거는 0.거의 90까지거든요. 0.8에서 0.90 사이에 이제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뭐 6개월, 18개월 후에 뭐 온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은 자, 경제라는 게 자 수학 공식과처럼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오판들은 많이 했고, 자, 파월도 벌써 오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오판을 많이 했고, 자, 이론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어쩌면 경기 침체가 벌써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내년 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7월 달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자, 한번 스프레드 역전은 4월 달에 한번 발생을 했죠. 그렇다 보면 지금 벌써 와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는 뭡니까?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시그널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자, GDP를 보시면 자, GDP가 이제 가계부채가 30%밖에 안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계부채가. 거의 70% 이상이 되죠. 미국하고 상당히 지금 갭이 있어요. 자, 가계부채가 30%가 안 됐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따져보면 자, 팬데믹 때 상당히 그죠 경제활동 한번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겪으면서 야, 이런 상황이 또 안 오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도 이제 팬데믹 전에도 집단 어떤 전염병들이 유사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했던 거. 어쩜 미국 사람들 그걸 좀 알고 있었던 그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팬데믹의 어떤 경험을 인해서 이제는 변동금리보다는 일단 고정금리 일단은 책정을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구나에 대한 어떤 니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니즈가 더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가계부채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비를 또 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시간이 좀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연준이 바라보는 거, 물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인 시장에 대한 거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2024년을 분명히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거, 그것도 좀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현명한 2024년 투자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금리를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달러도 보셔야 됩니다.
천명 그 노란톡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3년 키워드 물가, 고용, 그리고 금리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제한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금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후 11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을 하죠.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하락세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요 상품들 흐름을 체크해보면 혼조세 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1분봉 기준으로 나스닥 프리마켓에서 이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0.75% 빠진 11,110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체력이 약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내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럴당 75달러 선을 지켜내주면서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이 나스닥과 더불어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7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 이 한산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골드가 좀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달러가 다시 103선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체력을 회복했는데요. 1,800달러 선 위로 좀 안정적으로 올라서면서 오늘 1%대 오른 온스당 1,81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도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 오늘 BOJ 깜짝 행보에 오후 2시 50분경에 출렁이기는 했지만 다시 힘을 내면서 레벨을 높였습니다. 현재 전 거래일과 큰 차이 없는 구간에서 숨 고르면서 1.06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이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이 지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짙은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계속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매도에 대한 예상을 드는 두 가지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10시 반에 제가 주택 관련 이제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잠깐 봤더니 이제 그 원인이 또 됐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달러가 아까 이제 103까지 한 밀렸었는데 104 초반대로 또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아직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또 한번 오늘 떨어지면 또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1,100 라인이 붕괴를 하는지를 좀 정확히 봐야 돼요. 11,100 라인이 오늘 붕괴를 해준다면 그죠? 지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추세 자체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고 이제 각도상도 상당히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떤 모멘텀 힘이 좀 미약하다. 그렇게 좀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입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시 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택 판매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상승을 한 탓더니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쌍봉이 이제 매매를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일 이평선에서 계속 어떤 저항대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혼돈이 많이 지금 올 수 있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봉이 이렇게 지금 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11,170 그 라인에서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면 거기서 또 저항을 받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유동성이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은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을 손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짧게 다탄 개념으로 어떤 수익을 가져가라. 그렇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1,170포인트 선 이 지지를 확인한 뒤에 11,100라인이 붕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팁을 주셨고요. 이어서 5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이 재매입 발언이 나왔고 이 중국 코로나19 증가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스탠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네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봉상을 보시면 자, 일단 상승장이라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평선이 긴 거, 저 바로 위에가 이제 60일 이평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걸로 보여져요. 일봉성으로 봐도 22평선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오늘 약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진입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수요일날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요동을 내일 발표를 전문일이 같으면 내일 발표를 하면서 어떤 상승의 어떤 기대감을 자꾸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면은 자,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오늘 그 75달러, 5달러 60.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 75.50달러에서 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나스닥 동일하게 짧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낭패를 분명히 본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5.50달러 지지를 확인한 뒤에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스탠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까지 천명 마스터님이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9시, 오후 9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23일에 나오게 되는 이 PC 발표 이후에 산타 랠리가 오게 될지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노란톡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모두 다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또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